의례적으로 제가 추천하지 않는 횟감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엄청 익숙한 어종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얘기했듯이 올해 여름은 슈퍼 엘니뇨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홍수, 폭염, 가뭄, 또 바다에는 해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어획량 감소가 된다거나 자연산 수급이 일정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식당에서는 또 재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또 위생적인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수조에 쌓아놨던 조개들이 잘 팔리지 않아서 일부가 썩어 나간다든지, 그걸 잘못 먹었던 사람들은 배탈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름에 특히 7, 8월은 여러분들이 수산물을 드시되 조금은 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좀 당부해 말씀드리자면, 여름철에 잘못된 회를 먹고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철에 비해서 유독 탈이나 장염,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철도 여름이라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여름철에는요, 이 생선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편의점 김밥도 하루 지나면 상하거든요. 그것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름철에 회를 먹었을 때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는 운송수단이나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그때는 양식이 없었잖아요. 자연산을 해안가에서 내륙지방으로 운송시키려면 지금처럼 뭐 반나절이나 하루 만에 이렇게 오지는 않잖아요. 그 사이에 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드시고 탈이 났지만, 대부분은 왜 탈이 나냐면 손질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부족하면 교차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생선, 비늘, 아가미 표면에 보통 균들이 있어요. 그거를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고 칼 하나, 도마 하나 가지고 그걸로 뭐 내장도 제거하고 제대로 닦지 않고 소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근육 살을 이렇게 칼로 회를 썰어버리면 옮겨 묻잖아요. 그거를 먹고 탈이 나는 것이지, 원래 바닷속에 헤엄치던 그때 이미 이 세균에 감염되어 있었던 생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 회를 먹고 탈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인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 위생관념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따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자, 우선 오늘은요 7월, 8월까지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이달에 이 수산물은 꼭 드세요입니다. 우선 횟감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께 추천하는 횟감은 바로 흑점줄 전갱이, 일반 전갱이, 부시리, 제빵어입니다. 자, 이 네 종의 공통점은 등푸른 생선이자 붉은살 생선. 아니, 가뜩이나 비린 붉은살 생선인데 여름에 먹으라고? 왜냐면 지금이 제철이고 기름기가 많이 올라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할 만한 횟감은요, 점농어, 벤자리, 독가시치, 긴꼬리 뱅에돔, 모두 여름에 특화된 횟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꼬리 뱅에돔은 겨울에 특히 제철인데 여름에도 맛이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마철을 전후로 해서 가장 많이 자연산이 잡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북바리와 민어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민어는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7월 한 달이 민어가 가장 맛있는 철인 거는 맞는데, 왜냐면 얘들이 산란기가 이제 9월이거든요. 그러면 산란 앞두고 지금 배때기에 보면은 지방도 많이 껴있고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초복, 중복 때 이 민어 수요가 급증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수온이 올라서 민어가 잘 잡히지 않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근데 민어 수요가 올라간다면 아마 가격은 폭등할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비싼 횟감을 제가 추천하기가 조금 머뭇거려지더라고요. 자, 근데 이 민어라는 것은 7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비싸더라도 7월 말만 되면은 가격이 한풀 꺾입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가격이 서서히 내려가서 한 8월 중후순, 9월에는 아주 착해지죠. 그 이유는 수요가 줄기 때문도 있고, 또 산란철이 다가오면서 암치는요, 그러니까 이 살이 좀 수율이 떨어집니다. 알도 있고, 이때는 주로 수치를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외에 잡어 횟감, 막횟감도 제가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참가자미, 기름가자미, 볼락, 열기, 쏨뱅이 같은 락피쉬 계열, 그리고 황놀래기, 제주도에 가면은 어랭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물고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잡어 횟감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횟감과 조리용, 구이, 탕 포함해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생선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게장어, 하모라고 하죠. 붕장어, 노랑가오리, 청어, 덕자병어, 쑥이미.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대문짝만한 글자는 표준명이고요. 괄호 안에 있는 이 명칭이 바로 시장에서 상인분들이 주로 취급할 때 부르는 명칭이자 지역 방언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자, 여기 번외로 점성어와 큰민어를 제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어철이잖아요. 근데 민어가 비싸면 대신해서 판매되는 게 점성어, 즉 표준명으로는 홍민어인데, 홍민어 중국산 양식입니다. 근데
여름철에 기름기가 꽤 상당히 꼈습니다. 그래서 잘만 숙성하고 특히 요 하얀 섬유질이 굉장히 질긴데 이 부분만 칼로 잘 쳐내면 꽤 먹을 만한 횟감입니다. 다만 한 마리 크기가 매우 커서 개인이 사드실 일은 거의 없고 주로 모둠회를 판매하거나 초밥을 지거나 식당에서 분할로 쓸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숙성 횟감으로 쓸만하다는 거죠. 반면에 큰 민어라고는 절대 판매 안 할 겁니다. 시장에서는 뭐라고 판매하냐면 양식 민어, 중국산 민어라고 판매할 겁니다. 당연히 국산 자연산보다는 저렴하게 판매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얘는 민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큰 민어를 남방 먹쪽이라는 이 별칭을 더 붙여서 그렇게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남방 먹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자, 큰 민어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걸 민어로 둔갑해서 판다는 거 외에도 횟감은 지금이 철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얘는 남방계이고 난류성 어종입니다. 겨울이 되면 그때서야 기름이 껴요. 여름에는 얘가 기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겨울에는 얘들이 국내로 잘 안 들어옵니다. 판매하는 횟집도 거의 없어요. 여름에 이제 민어철이 되니까 민어라는 숟가락에 얹혀가려고 이 큰 민어를 판매하거든요. 근데 정작 이때는 제철이 아니라는 것. 근데 양식업자들은 중국 얘기지만 한국에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그 달이 바로 7, 8월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알고만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막 썩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례적으로 제가 추천하지 않는 횟감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왜냐면 이거 취급하는 상인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우리 독자님들이 이 회를 모르고 드셨다가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이 횟감을 먹었는데 맛이 없다, 원래 그런가, 아니면 철이 아니어서 그런가,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엄청 익숙한 어종입니다. 첫 번째, 조피볼락, 우럭입니다. 두 번째는 광어입니다. 세 번째는 참돔입니다. 6, 7, 8월에 이들 어종을 먹고 왜 이렇게 맛이 없냐라는 제보가 많아요. 근데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럭, 광어, 도미는 겨울부터 요 초봄 사이가 가장 맛있는 제철이니까. 양식은 드셔도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제가 양식업자한테 그래서 그런 거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양식은 괜찮아요. 왜냐면 양식은 들어와서 그래도 수온 13, 4도 되는 차가운 물에 수조에서 길러지기 때문에 횟집에 가면 수조 있잖아요. 그 수조의 수온이요 14도 정도 전후입니다. 손 대면 굉장히 차가워요. 여름에도 그런 해수를 받아서 거기다가 보관하고 판매한단 말이죠. 자연산은 어디서 놀다 온 애입니까? 지금 해수온이 28도 막 그렇습니다. 뜨든 미지근 물에서 있다가 잡힌 애들이 살이 얼마나 탄탄하겠습니까? 물컹하고요. 또 금방 숙성하면 더 무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지 않는 것은 자연산 우럭, 광어, 참돔인데 특히 산란도 마쳤기 때문에 더더욱 살이 빠져있고 기름기는 빠져있고, 기름기가 빠져있으면 회를 썰 때 물컹물컹거려요. 그거를 배전해서 막회로 썰어 드실 거라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나마 괜찮아요. 초장빨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숙성이 잘 안 먹혀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물러집니다. 특히 이 참돔이 좀 심하고 우럭도 사실 숙성이 잘 안 돼요. 여름철에는. 그래서 요 세 종 자연산은 그냥 조리용으로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요, 조리용 생선입니다. 바로 뱀장어입니다. 민물장어, 풍천장어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꼼장어, 굼평선이, 보구치, 수조기. 각각류는 7, 8월의 전멸입니다. 금냉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사케라고 부르는 가시투성 왕개랑 브라운 킹크랩이 들어왔는데 사실 수율을 장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막 그렇게 추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고수들만 사드세요. 자, 바로 조개류와 연체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성게철이죠. 보라성게, 특히 해수성게 추천을 드리고요. 오징어철이 다가왔습니다. 사로징어, 횟감 지금 뭐 한 3마리에 10,000원 이렇게 판매가 될 것 같은데 많이 잡히기를 기원하면서, 또 하나는 한치, 그리고 무늬오징어 보이면 횟감으로 드시고, 죽은 것은 튀김으로 드시고요. 바위굴, 요 굴은 엄청 큰 굴인데 여름이 제철입니다. 독소 없습니다. 바위굴은 지금 산란을 준비하면서 이 생식소가 비대해지고 있어요. 이 생식소의 크리미한 질감과 고소한 맛, 이 풍미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지금 드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맛조개 종류가 있습니다. 4종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맛조개가 있죠. 보통 맛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대맛조개가 있습니다. 대맛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이 가리맛조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참맛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서해하고 전남 이쪽에서만,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귀한 맛조개인데 홍맛조개라고 합니다. 표준명은 돼지 가리맛이라고 하는데요. 홍맛조개는 가끔 뭐 이렇게 판매가 되긴 하는데 요거는 주로 현지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왕우럭조개, 그냥 우럭조개, 코끼리조개, 백합조개, 전복, 비단가리비, 민들조개, 보말고등,
바다 방석고등, 수드리 보말, 팽이고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고등류, 즉 골뱅이류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전복소라라고 부르는 관절매물고등, 그리고 명주매물고등, 심해고등이라고도 하죠. 대나발고등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쇠고리 물레고등, 이 세 종을 특히 이제 보이면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에 드시면 좋을 법한 수산물들을 제가 쭉 읊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것만 제가 좀 심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흑점줄 전갱이하고 잿방어는 대부분 일본산 양식입니다. 지금 한창 기름기가 많이 끼고 있고요. 이왕이면은 흑점줄 전갱이는 한 1.5kg에서 2kg이 넘어가는 것을 드시는 걸 추천하고, 잿방어는 못해도 한 3kg 넘어야지 제맛이 납니다. 전갱이는 자연산도 있지만 통영의 양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횟감으로 또는 초밥용으로 아주 그만이 있죠. 북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입니다. 보통 살이 아주 크게 찌는 철은 월동을 준비하는 그 10월,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부터인데, 그때부터 한 11월까지가 얘들이 살이 많이 찌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점점 먼마대로 빠지죠. 지금은요, 잔시알급의 북발이 한 3마리에 1kg, 이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킬로그램당 한 5만 원은 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봤다 그러면은 이런 건 이제 그냥 화로 횟감으로 드시기 좋은 회입니다. 그리고 황놀래기를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이게 어랭이라고 하는 건데요. 용치놀래기라고는 또 다릅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만 주로 서식하는 잡어인데, 제주도에서 보통 어랭이 회 하면 이제 그냥 횟감도 팔지만 물회로 많이 팝니다. 물회로 파는 집이 있으면 그런 거 한번 드셔봄직하고요. 쑥이미를 제가 언급했잖아요. 등지름이 가시 독침 있는 애인데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회로 먹어도 맛있고, 특히나 요거는 지리탕, 맑은 탕으로 뽀얗게 푹 끓여서 먹으면 보약처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덕자병어는요, 표준명으로는 병어입니다. 병어인데 보통 시장 상인들은 덕자라고 부르죠. 이거는요, 보통 이제 크기가 보통 이 정도 손바닥만한 것에서 큰 거는 이만한 것도 있습니다. 돛병어라고도 부르죠. 어떻게 먹냐면 이제 지금부터 한 10월까지 기름이 많이 끼는데 얘 새꼬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뼈가 좀 없어요. 그래서 포를 떠가지고 회 전문점들은요, 얘를 좀 얼립니다. 차갑게 썰어가지고 부위별로 먹는데 뱃살이 진짜 일품이고, 그게 아니면은 보통 덕자로 이 조림이죠. 찜이라고 하지만 찜이랑 구이, 통구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청어는 장마철을 전후로 해서 이제 기름기가 바짝 오르고 가을까지 이어지는데, 요거는 우리가 직접 사 먹을 일이 없고 보통 이자카야나 선술집, 스시야 같은데 이제 초밥으로 내죠. 그런 거 좀 드시면 아주 맛있을 겁니다. 노란 가오리는 흔히 이제 황가오리라고 합니다. 회가 좀 빨간데요, 그냥 날개살 아작아작 씹어 먹는 맛으로 뼈가 연하기 때문에 요 맛으로 먹고, 나머지는 가오리탕, 보리순 넣어서 애탕 끓여 드시고 찜으로 드시기 좋은 그런 가오리죠.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바로 붕장어와 갯장어입니다. 샤브샤브, 그리고 회 빠지면 안 되는, 특히 붕장어는 또 구이로도 유명하죠. 이렇게 짚어드렸고요. 참가자미하고 기름가자미를 제가 막횟감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동해안 일대에서만 나오고요. 동해안에서는 이 참가자미를 경상도에 가면은 노란가자미, 노랭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표준명은 참가자미입니다. 근데 지금 검색창에는 참가자미라고 쳐야지 나옵니다. 그리고 기름가자미는 보통 동해안 일대에서는 물가자미라고 취급을 하는데요. 정확한 말은 기름가자미고 다 뼈째 썰어서 물회나 막회, 회무침용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구치, 이 수조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보구치는 이제 백조기라고 하잖아요. 구이로 좋고 또 조림, 찌개, 찜용으로 굉장히 좋은데, 웬만하면 좀 이 정도 되는 크기, 한 마리에 뭐 비쌀 때는 7, 8천 원 이상 하기도 하는데 마트에도 파니까요. 이런 거 사다 드시면 좋고, 수조기 같은 경우는 수분이 너무 많아서 시장 가면 좀 말린 거 있어요. 배 갈라가지고 펼친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찜용으로 쓰기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굼평선이, 딱두미라고 하죠. 요새 가면 요건 이제 구워 드시기 좋고요. 조개류를 여름에 특히 이제 뭐 항이나 해변가, 바닷가 가서 많이 드시잖아요. 수조 위생 정말 중요하고, 여름에 특히 이 많이 안 팔려서 재고가 남을 경우에는 이 조개가 한두 마리 썩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수조에 있는 모든 조개가 다 영향을 받아요. 저희도 한번 안면도 갔다가 조기찜을 시켰는데 그냥 조개 우르르 넣고 그냥 탁 끓여서 먹거든요. 근데 시궁창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이렇게 껴 있어서 나머지
나머지 다 버려야겠다. 항상 여기 조개집 하시는 분들은 이 조개가 죽으면 일단은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냄비에 넣기 전에 항상 냄새를 맡아서 살아있는 죽은 이제 다 확인하고 수조했을 때부터 관리 아주 잘해야 됩니다. 특히 수온 관리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름에 금방 해소인이 확 오르면서 조개는 폐사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조개가 이 제철 개념이 참 요새 애매모호합니다. 보통 조개 하면 겨울에 먹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요새는 뭐 조개찜, 조개구이용 하면 다 수입산이거든요. 특히 중국산, 북한산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철의 개념보다는 언제 먹더라도 상하지 않고 죽지 않은 조개만 먹으면 아무리 뭐 불볕더위가 30도 넘어가는 여름이라 하더라도 조개를 먹고 탈이 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드실 때도 꼭 살아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구매할 때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날것을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날로 먹어야 할 조개는 따로 있습니다. 그 왕우럭 조개, 우럭 조개, 코끼리 조개, 백합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민들 조개 뭐 여기까지는 사실 이론상으로는요 거의 모든 조개는 날로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권인 나라들은 여름철에도 날로 먹잖아요. 살아있으면 날로 먹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폐류독소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날로 드시는 것을 제가 막 강추하지는 않아요.